안녕하세요 여러분, 나같이 토익입니다. 오늘은 굉장히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는 날이에요. 제가 저번 주 수요일, 목요일쯤에 이미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3월 12일 날에 봤던 토익 시험에서 만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가져왔는데 990점 만점을 받게 됐어요. 제가 이게 지금 세 번째 시험인 거예요. 1월 14일 날에 올해 첫 시험을 한번 봤었고 2월 19일에 한번 봤었고 3월 12일에 이렇게 봤는데 제가 이제 12월부터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해왔고 어떤 고민들을 좀 가졌었는지 중간중간 저도 약간 멘탈이 나갔던 적이 너무 많았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차근차근 하나씩 가볼게요. 저는 토익 교재를 뭘 썼었냐면 제가 이걸 한 장 한 장 테스트마다 뜯어서 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뜯느라고 좀 이게 이렇게 좀 지저분한데 실전 토익 3으로 제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제일 좀 까다롭다라는 그런 만점 대비 그런 교재였기 때문에 굉장히 까다롭다 그래서 겁없이 좀 도전을 좀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지금 10가지 있어요. 10가지 있는데 12월 21일부터 시작해가지고 1월 14일, 1월 13일에 테스트 9까지 제가 풀고 간 거예요. 이게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아요. 틀린 개수를 적어놨는데 이거 테스트 1에서는 LC 12개 틀렸고 RC 11개, 테스트 2에서는 12개 틀렸고 RC 9개, 그러니까 9개, 10개 항상 이랬어요. 그러니까 저는 기출 문제집을 풀면은 RC 같은 경우는 많이 틀려봤자 2문제 정도 틀리고 LC도 2~3문제 정도로 항상 평균적으로 항상 그렇게 나왔었는데 이걸 풀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는 거예요. 너무 어렵고 일단 기본 길이가 한 이 정도예요. 기본 길이 이 정도에 파트 6, 7 같은 경우도 첫 번째, 그러니까 두 문제 딸린 지문들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여기는 엄청 길고 그냥 길고 복잡하고 길고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정답의 근거 찾는 그런 연습 훈련하기엔 굉장히 좋겠다라고 해서 하긴 했는데 되게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했어요. LC 같은 경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하다 보니까 10개씩 틀리는 게 기본이고 이제 좀 갈수록 5개, 6개 정도씩 줄어들긴 했는데 제가 이 교재로 공부를 하면서 느꼈던 거는 진짜 나는 만점, 정말 990점 만점이 아닌 이상은요, 이거 풀지 마세요. 이거 풀면은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저도 이거 풀면서 진짜 하기 싫다 하면서 꾸역꾸역 전 그냥 한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추천드리지 않고 제가 앞으로도 2도 풀 거고요. 1도 풀 거예요. 이거는 지금 너무 힘들었고요. 어쨌든 제 사용 교재는 이거랑 박혜연 선생님의 복화책으로 진행을 했어요. 왜냐면 저는 해커스 노랭이를 한번 떴기 때문에 그거는 다시 하지 않고 그 복화책으로 하고 이 문제집에서 모르는 단어를 싹 이제 뽑으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습니다. 제가 좀 적어왔는데 이제 1월 13일에 받고 2월 19일에 받고 3월 12일에 받잖아요. 제가 어떤 식으로 시험 전에 어떻게 공부했고 시험 당일날에는 몇 점을 받았으며 그 시험 난이도는 이렇게 느꼈다라는 식으로 좀 이제 시간 순서대로 좀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제 시간표를 좀 여기 띄워드릴게요. 띄워드리면 되게 빡빡하게 좀 했습니다. 하루 8시간씩 했고요. 20일 과정으로 제가 나눴어요. 제가 주말은 그냥 쉬고 싶어가지고 안 하고 월, 화, 수, 목, 금 이렇게만 했고요. 큰 틀은 이거예요. 보시면 단어장 2시간 정도 했고요. 그건 박혜원 선생님의 복화책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2챕터씩 하루에 2시간 정도 예문 해석이랑 병행하면서 모르는 단어 뽑고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해석 같은 거 연습을 하는 식으로 2시간을 좀 채웠고요. 저는 원래 970점 받기까지는 일주일에 한 번만 문제풀이를 했었어요. 근데 내가 975점에서 멈춘 이유가 문제풀이를 좀 덜해서 그런 건가? 라는 좀 의문이 좀 들어가지고 그래 한번 이번에는 일주일에 2번씩 풀어보자 라고 해서 보시면 월화수목금입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에 1회차 실전풀이하고 그날 틀린 문제 리뷰까지 하고 단어 복습까지 하는 걸로 하루를 했고요. 두 번째 날에는 단어장 그대로예요. 이제 2시간 해주고 LC, RC를요. 저는 이제 맞은 문제, 틀린 문제까지 다 리뷰를 했기 때문에 틀린 문제 리뷰는 그 전날 했으니까 맞은 문제들 위주로 싹 다 리뷰를 했어요. 제가 말하는 리뷰는 지문 모든 문장 해석하고 질문 선택지 다 해석하면서 모르는 단어 다 뽑고 그 다음에 정답의 근거가 어떻게 패러프레이징 됐는지 뽑고 이런 식으로 했고 그 다음 그날 단어 표현 복습하고 전날 것까지 복습하면서 했고요. 세 번째 날 수요일 날에는 단어장 그대로 진행하고 2회차 실전풀이를 했고요. 그 다음에 그날도 틀린 문제 리뷰, 단어 복습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날에는 맞은 문제 리뷰했고 그 다음 5일차에는요.
1, 2회차 총복습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단어 뽑고 리뷰했을 때 조금 애매했던 거 그런 걸 좀 이제 뽑아서 복습하는 시간으로 해서 월화수목을 온전히 공부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금요일에는 단어장이랑 이제 1회차, 2회차 복습 시간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4주를 했는데 너무 부담이 됐어요. 왜냐면 저는 리뷰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문제풀이는 줄이더라도 푼 문제에 대한 리뷰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전 원래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하다가 일주일에 2번을 하니까 이것도 부담이 좀 많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일단은 믿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1월 13일 전이니까 제가 12월 21일부터 4주를 잡고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단어장 2시간 꼭 챕터 2개씩 끝냈고 YBM 실전 토익 3 기출문제집 풀고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3 그 RC도 한 3세트 정도는 풀고 들어갔어요. 그리고 LC 같은 경우는 이걸로도 리뷰를 했고요. 제가 아무튼 영어 선생님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선생님의 LC 귀뚫기가 있어요. 파트별로 다 나눠져 있어서 그냥 하루에 20분씩 30분씩만 그냥 틀어놓고 머릿속으로 딕테이션하고 내가 제대로 봤는지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만 간단하게 했습니다. 여기에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진 않았어요. 어쨌든 1월 13일 전에는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그 스케줄 표대로 꾸준하게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처음에 865점에서 970점까지 한 달 동안 공부했던 것보다 좀 더 빡세게 했던 것 같아요. 기출문제의 난이도가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기출문제 1로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얘는 난이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리뷰할 때나 문제풀이 할 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리뷰할 때 시간이 꽤 오래 걸렸어가지고 어쨌든 굉장히 열심히 공부를 그렇게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1월 14일 시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평소에 느꼈던 RC 난이도보다 너무 난이도가 높았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 나서 해커스 그걸 한번 봤어요. 해커스의 뭐 자유 게시판에 오늘 시험 어땠다 이런 거 의견을 나누는 데가 있잖아요. 근데 RC가 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이해가 안 돼가지고 왜냐면 제가 마킹을 하고 그러니까 문제를 마지막까지 풀고 마킹을 하자마자 냈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좀 많이 까다로웠었고 LC 같은 경우는 실전 토익 3이 워낙 어려워요. 이게 진짜 어려워서 이것보다 많이 쉬웠습니다. 그래서 LC는 그렇게 어렵다고 느끼지 않고 그냥 평소대로 그냥 봤던 것 같아요. 되게 쉽게 좀 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점수가 1월 26일 날에 발표가 났는데 965점이었어요. LC 495점, RC가 470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좀 이번 시험은 만점은 안 되겠다라고 싶었는데 RC에서 25점이나 깎여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박혜원 선생님을 되게 좋아하는데 선생님께서 이제 당일날에 총평을 좀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봤더니 자기가 느꼈던 RC 시험 중에 정말 어려웠다. 그러니까 첫 시험이라 그런지 2023년 첫 시험이었잖아요. 첫 시험이라 그런지 굉장히 까다로웠다라고 해서 좀 안심을 했습니다. 내가 이상한 게 아니구나. 그럼 어려운 시험에서는 내가 조금 틀려도 고득점이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좀 기대해 볼 만하다라고 했는데 965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들께서는 정말 목표 점수일 수도 있지만 저는 만점이 목표였고 제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점수가 975점이었잖아요. 근데 965점을 받아버리니까 내가 4주 동안 했던 게 약간 좀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제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근데 무의미해져서 내가 이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가장 어려운 문제집을 가지고 리뷰를 했고 문제를 많이 풀었고 근데 이제 제가 그렇게 4주일 동안 하면서 조금 계속 찝찝했던 게 뭐였냐면 저는 문제풀이를 많이 하는 걸 이제 지향하지 않아요. 저는 푼 문제에 대해서 리뷰를 꼼꼼하게 하는 거, 내가 아무리 맞은 문제더라도 이 지문, 이 선택지, 이 질문 속에서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절대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 게 있으면 절대 안 된다 해요. 근데 실제로 시험장 가면은 뭐 모르는 당연히 단어 나오고 해석도 다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제 무시하고 일단 이제 이 질문이 요구하는 답만 찍고 넘어갔으니까 나는 이 모의고사잖아요. 실전이 아니라 실제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나는 그럼 맞은 문제까지 다 리뷰를 함으로써 내 부족한 걸 채우자라는 게 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너무 조급하기도 했고 만점이 목표다 보니까 문제를 진짜 많이 풀어야 되나 보다 하고 풀었어요. 근데
제가 원했던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내 방법이 좀 잘못됐구나. 문제풀이를 이렇게 뭔가 자주 하는 것만이 능상 아니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1월 14일 날 시험을 보고 그 뒤에는 결과를 나오는 걸 기다리고 싶어서 그냥 따로 공부를 안 했어요. 안 하고 1월 26일 날에 발표가 났는데 965점이 나와서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때부터 2월 19일 시험 전까지는요. 문제풀이를 안 하고요. 안 했어요. 아예 안 하고 시험이 19일이면 한 17일, 18일 날에 RC 한 세트, LC 한 세트를 풀고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그 기간 동안 뭘 했냐라고 물어보시면 제가 지금 이거는 좀 이것과 관련 좀 없는 거지만 제가 지금 토익 해석 강의를 온라인으로 좀 준비를 좀 하고 있어요. 해석이 정말 중요하다 생각해서 해석 강의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것도 기출 문장을 뽑는 게 가장 좋잖아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집이 3권, 4권 정도가 있어요. 기출문제집 1에서 3, 1, 2, 3이 있고 그 다음에 5회분짜리도 있고 그리고 여기 실전 토익, 이건 YBM 거라서 기출문제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있기 때문에 제가 3이랑 5회분짜리 이거를 그냥 리뷰를 했어요. 리뷰라는 거니까 지문을 다 읽고 한 문장 한 문장 읽으면서 해석하고 정답의 근거를 뽑고 한번 내가 혼자 뽑아보고 이런 식으로 그냥 문제풀이가 아닌 리뷰만 계속 진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좋은 문장 뽑아가지고 자료 정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해석 공부를 엄청 많이 한 거죠. 그 다음에 공부법 상담도 준비하는 게 있어서 그거 준비했고 그래서 하루에 제가 토익 공부에 쏟은 시간이 그 해석 연습하는 거 있죠. 문장 뽑았을 때 문장을 뽑아야 되니까 다 포함해서 한 7 지문 정도를 제가 리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파트 5는 딱히 제가 할 건 없어가지고 파트 6, 7에서 문장 다 읽으면서 기출문장 뽑아야 되니까 다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싹 다 정리하면서 그리고 정답의 근거도 같이 한번 그냥 느껴보면서 그런 식으로 해석이랑 정답의 근거 그리고 단어에만 포커스를 맞춰서 했습니다. 문제풀이 안 하고. 그렇게 하고 시험 며칠 전에 한 세트 풀고 그리고 LC 귀뚫기도 가끔씩 그거 아무튼 영어에서 퀄리티 좋아서 좀 조금씩 들으면서 하고 2월 19일 시험을 봤어요. 2월 19일 시험은요. 제가 여기다 적어놨어요. LC가 가채점 결과 5개 틀렸고 RC가 3개 틀렸다고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때 이제 975점을 받았습니다. LC는 490점, RC는 485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RC는 무난했어요. 마킹까지 하고 한 8분 정도가 남았었고 그리고 LC 같은 경우는 제가 LC를 더 어려워하는 이유가 제가 중간에 딴 생각을 좀 자주 해요. 이게 정말 집중해야지 하고 이렇게 하다가도 그냥 딴 생각이 갑자기 들면은 놓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LC는 47분이라는 시간 동안 우리가 온전히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중간에 그냥 머뭇거리는 순간 문제가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너무 심해가지고 근데 이걸 어떻게 막 해결책이 없더라고요. 그냥 빠르게 듣는 연습 평소에 하는 거 이거밖에 없어서 빠르게 듣는 연습하고 했는데 제가 이 시험에서도 중간중간 좀 집중을 못했어요. 그래서 몇 문제를 항상 전 날렸어요. 좀 평타였습니다. LC는 어려웠다라고 느끼진 않았고 RC도 1월 14일 시험에 비해서는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LC 5개 보통 4개까지 요새 뭐 만점을 준대요. 그러니까 LC가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좀 기대를 좀 했어요. 그러니까 3개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RC 3개까지는 뭐 괜찮지 않을까 싶었는데 975점이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공부가 하기 싫더라고요. 왜냐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정말 그 당시에는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말 만점을 여러 번 맞은 분한테 정말 원포인트 과외라도 내가 한번 요청을 드려봐야 되나? 내가 너무 정직하게 단어, 해석, 정답의 근거 여기만 포커스를 맞춰서 그러니까 전 딱히 문제풀이 스킬 같은 것도 없어요. 그냥 문제 질문에서 스키밍 뽑고 정말 온전히 지문에 푹 빠져가지고 내용 해석하면서 정답의 근거 뽑아서 찍는 거 딱 이게 전부거든요. 근데 내가 뭘 모르나? 내가 지금 뭔가 한 2, 3% 부족한 게 뭐가 있나? 하고서 원포인트 과외도 받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았고 그리고 975점도 저한테 충분히 높은 점수고 제가 이제 낮은 점수인 분들을 충분히 가르칠 수 있는 그 정도 점수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 조급해하지 말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씩만 시험 보고 조금씩만 올려보자라고 마음을 좀 바꿨습니다. 그래서 2월 19일 시험 이후에는요 문제풀이를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시간을 잡고 푸는 문제풀이 하나도 안 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해석 강의 제가 준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루에 지문 7개, 8개 정도를 리뷰를 좀 꼼꼼하게 했어요. 왜냐면 저는 문법 문제는 거의 이제 뭐 공부할 게 딱히 없고 기출문제 풀면서 만약에 실수로 틀렸다면 그걸 보완해가는 식으로 하는 거지. 그래서 파트 5, 6, 7 파트 5는 그냥 이제 해석
하고 선택지 해석하고 모르는 단어 뽑고 파트 6도 해석하고 선택지 문제 한번 풀어보고 실제처럼 시간을 재고 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처음부터 지문 읽고 하고 얘도 지문 읽고 그 다음에 문제 질문 읽고 나서 이거 답인 것 같은데 한번 찍어보고 그런 식으로 이제 리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7개에서 8개의 지문을 리뷰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원래는 여러분 3월 12일에 시험을 안 보려고 그랬어요. 왜냐면 19일 날에 보고 3월 또 말에 하나 있길래 12일 거 그냥 보지 말고 3월 말 거 보거나 4월에 보자. 제가 3월 12일 거를 취소하려고 들어갔는데 환불 수수료가 있는 거예요. 40%인가 50% 너무 많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를 못했어요. 못하고 그래서도 이제 딱히 토익 시험 대비라는 거 딱히 안 하고 시험 당일에 이제 가는 길에 전날에도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가는 길에 LC 뭐라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LC 귀뚫기 있잖아요. 아무튼 영어 그걸로 1.2배속으로 그냥 쭉 틀어놓고 그냥 들었어요. 듣고 그다음에 파트 7에서 한 지문 그냥 이거 테스트 종이 하나 가져가가지고요. 여기서 파트 7 좀 어려웠다고 느꼈던 거 있잖아요. 그거를 그냥 한번 훑었어요. 왜냐면 좀 읽어놔야 이제 실제 시험에서도 잘 읽히니까. 그래서 한 번 정도 쭉 읽고 들어가고 제 마음이 어땠냐면 뭔가를 다 마음을 놓고 들어갔어요. 왜냐면 1월 14일, 2월 19일에는 내가 만점 무조건 받아야지 하고서 진짜 공격적으로 약간 막 잡아먹을 듯이 막 이렇게 시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부를 제가 안 했잖아요. 안 하고 정말 해석 연습만 꾸준히 했었고 리뷰를 진짜 리뷰만 계속 했었기 때문에 마음이 놓이더라고요. 놓이고 욕심을 내기보다는 그래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냥 다 풀고 오자. 그냥 그것만 하면 된다라고 하고 시험에 임했습니다. 잘 봤어요. 느낌이 나쁘지 않았어요. 일단 LC에서 집중을 못하는 건 여전했어요. 여전해서 제가 이것도 가채점 결과 파트 2에서 3개 정도 제가 놓쳤고요. 파트 3, 4 합쳐서 2개, 한두 개 정도 놓쳤다고 가채점이 돼 있고 RC에서 제가 RC는 이번에 그렇게 어렵지 않았거든요. 제가 이제 한 문제 파트 7에서 패러프레이징이 선택지에 2개가 돼 있는데 그 2개가 되게 고민이 돼서 찍었는데 그걸 하나 틀렸더라고요. 그걸 하나 가채점 결과 틀렸고 근데 나중에 확인해보니까 파트 6에서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substantially larger 할지 large 할지를 즉 비교급 강조하는 부사가 나왔기 때문에 비교급을 찍어야 되는데 제가 원급을 했어요. 그냥 large를 찍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파트 6에 나왔기 때문에 그냥 해석만 하고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2개를 제가 틀렸어요. 근데 그 비교급 문제가 굉장히 기본 문제여서 그렇게 기본 문제 틀리면은 많이 깎여요, 점수가. 그래서 지금 보면은 제가 유일하게 문법에서 한 번도 틀려본 적이 없는데 지금 여기서 5%가 꺾였어요. 그게 바로 파트 6 그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RC 2개 틀렸고 LC 한 4, 5개 정도 틀린 것 같아서 모르겠다. 왜냐면 제가 2월 19일이랑 결과가 비슷하잖아요. 그때도 LC 5개고 RC는 3개였기 때문에 이번에도 한 975점 정도 나오려나? 그냥 그러고 말았어요. 이게 발표가 저번 주 수요일 날에 났는데 아침에 그게 알림이 오잖아요. 오늘 발표 난다고. 근데 그날인지도 몰랐어요. 저는 이걸 잊고 있어가지고 잊고 있다가 오늘 발표인갑다 하고 저 일하고 와서 이제 엄마 아빠랑 같이 밥 먹다가 갑자기 궁금한 거예요.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그냥 밥 먹다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990점이 있는 거예요. 갑자기 기대도 안 했던 990점이 있어가지고 막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막 이런데, 실은 제가 약간, 975점도 굉장히 높은 점수지만, 만점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잖아요. 그리고 저는 그냥 만점을 받는 게 목표가 아니라, 만점을 받고 여러분들을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들께 좋은 이런 것들 많이 나눠드리고 싶은데, 그럴 자격이 내가 되나 싶었어요. 975점을 받았을 때 조금 찝찝한 게 있었어가지고 그래서 아빠의 권유로 이렇게 공부를 좀 꾸역꾸역 하게 된 케이스였는데 이렇게 받으니까 너무 후련하더라고요. 너무 후련하고 기대도 안 했던 시험에서 이렇게 만점을 받아버리니까 나한테 그냥 선물을 주셨나 보다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문제풀이를 정말 자주 했었을 때가 그 1월 14일 시험이었잖아요. 그때는 965점이 나왔어요. 정말 열심히 했는데. 근데 2월 19일 날 시험 때까지도 제가 해석 강의를 위해서 그냥 이거 RC 책을 펴놓고 그냥 문장 다 해석 꼼꼼하게 하고 모르는 단어 뽑으면서 정답인 거 이거구나 그냥 이해하고 그런 식으로만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해석 연습에 포커스를 엄청 많이 맞춘 거죠, 저는. 왜냐면 퀄리티 좋은 문장을 뽑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2달을 한 거죠, 제가. 그렇게 2달을 했는데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일단
본인의 점수대가 낮다 그러면 문제풀이 양을 지금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이 하셔야 될 거는 단어예요, 단어. 단어랑 해석이에요. 이게 되면 문제풀이를 자주 하시면서 아, 내가 이런 게 부족하구나를 알 수 있는데 내가 지금 단어도 안 되고 해석이 안 되는데 문제풀이가 어떻게 돼요? 안 돼요, 안 돼. 그래서 저한테 항상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께 말씀드리는 거는 단어랑 단어랑 해석에 지금은 한 달 동안 완벽하게 그냥 이거를 마스터한다 생각하시고 그 다음 남은 한 달 동안 문제풀이 병행하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제가 오늘 영상 올린다고 했을 때 굉장히 뭔가 특별한 뭐가 있을 줄 알고 오신 분께는 정말 죄송한 말씀인데 저는 기본에 충실했던 것 같아요. 리뷰왕, 단어, 그리고 해석, 그리고 정답의 근거 찾는 거 그걸 그냥 꾸준하게 했습니다. 꾸준하게 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시험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시험 운이라는 거 당연히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실력이 되면 그냥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965, 975 갖고 갑자기 엄청 열심히 준비하지 않았었는데 990점을 이렇게 맞았잖아요. 그래서 저와 같이 900점대 후반이신 분들은요, 본인이 뭔가 부족한 게 있다라는 이것보다는 내가 시험 운도 좀 중요한 것 같다라고 좀 생각을 해주셔서 평소에는 문제풀이는 많이 하지 마시고요. 평소에는 그냥 한 세트 일주일에 하나씩이라도 한 세트 푸시고 남은 요일에 그 풀었던 모든 문제죠. 200문제를 모두 리뷰하면서 모르는 단어, 해석, 그리고 정답의 근거, 느끼는 거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렇게 한번 공부를 하시다가 실전 문제풀이 날을 시험 날로 생각하셔서 시험장에 가셔서 풀어보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시험 운이라는 것도 생각을 좀 해주시면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만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 부담감이 엄청 심했어요. 1월 14일, 2월 19일에. 근데 3월 12일에는 그냥 그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내가 풀 수 있는 거 그냥 풀고 오자라는 그냥 이 마인드 세팅이 돼버렸어요. 그때. 이렇게 딱 마인드 세팅 해놓고 들어가니까 뭐랄까 약간 제가 만점 받으려고 했을 때는 한 문제를 풀 때 정말 너무 공들여서 푸느라고 그래서 제가 시간이 좀 부족함을 좀 느꼈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킹하고 10분 정도 남았었어요. 항상 5분에서 10분 정도 남았었는데 제가 평소에 집에서 모의고사 풀 때는 시간을 재놓고 풀면은 거의 20분 정도가 남거든요. 뭐 3이나 그런 걸 풀 때 20분 정도가 남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많이 남아봤자 10분, 그리고 5분, 그리고 1월 14일에 엄청 어렸을 때는 거의 그냥 마킹 하자마자 냈었어야 됐어요. 근데 그게 생각해보면은 제가 너무 이 한 문제 한 문제를 다 맞추려고 너무 부담을 갖다 보니까 평소에 모의고사를 했을 때와 같은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근데 저는 이번 3월 12일 시험을 진짜 그냥 제가 모의고사 치는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임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부담감을 갖고 하시는 것도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내가 풀 수 있는 것만 풀고 오자. 그러니까 정직하게 내가 풀 수 있는 거 풀고 답 찍고 그냥 오자. 이렇게만 좀 가주셔도 부담이 좀 덜 되면은 잘 읽히고 또 잘 문제가 잘 넘어가요. 여기에 많이 한 문제에 시간을 많이 쏟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도 진행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영상을 준비하면서 제 과거의 이런 공부 과정도 되돌아보고 했잖아요. 근데 제가 강조했던 거가 중요하다고 느꼈어요.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단어, 해석, 정답의 근거 찾기. 문제풀이도 필요하면 자주자주 해주시는 게 좋은데 제가 권해드리는 방식은요. 한 세트를 풀었어요. 한 세트를 풀었으면은 거기에 있는 모든 문제, 모든 지문, 모든 선택지에 있는 거를 여러분 걸로 다 만드시고 나서 다음 세트를 풀어주시는 걸 좀 권해드릴게요. 전 그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좀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저의 공부 과정은 이렇게 됩니다. 제가 오래 걸릴 줄 알았던 토익 만점이란 점수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고요. 또 여러분께 또 이런 좋은 결과를 전해드릴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가 나눠드릴 수 있는 건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께 나눠드릴 테니까요. 여러분께서는 제가 항상 강조하는 단어 암기, 해석 연습에 좀 충실하셔서 그렇게 공부를 해 나가시고 그리고 제가 3월 12일 날에 감사한 분이 한 분 계세요. 누구냐면 제가 시험장에 갔는데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갔는데 제 옆에서 이게 거의 네 줄로 이렇게 앉잖아요. 근데 제 바로 옆에 이제 책상에 하나 놓여있고 사람은 없더라고요. 없는데 딱 봤더니 너무 제가 자주 봤던 글씨체 어떤 그런 게 보여요. 보니까 그분이 제 거
문법 강의를 듣고 그걸 거기서 이제 공부를 좀 하고 계셨었나 봐요. 그래서 너무 너무 놀랐고 너무 감사하고 또 그걸 보고 시험을 보자니까 든든하다고 해야 될까? 그래서 그분께도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세상이 좁다는 걸 느꼈는데 어쨌든 그분도 시험을 좀 잘 보셨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만점 공부 과정은 이렇게 됐고요. 혹시 제 공부 과정에 있어서 궁금하신 게 있으신 분들은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영상으로 추가적으로 짧게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좋은 소식 알려드리는 그런 영상이었고요. 구독자 여러분들 항상 감사드리고요. 여러분께서 토익 열심히 하시는 만큼 저도 열심히 나눠드려서 여러분 점수 상승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나같이 토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저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오늘도 나같이 토익!